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파병을 고려하면서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인들 모두 철수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했는데요. 표면상으로 보면 당장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실 러시아는 미국과 나토 연합을 상대로 전쟁하기 힘듭니다. 아무리 러시아가 군사대국이라고 해도 세계 GDP 10위에 간신히 들어가는 러시아가 미국을 포함한 나토를 상대하기에는 무리입니다.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입장은 굉장히 초조할 것입니다. 현재 방송 언론 등에서 알려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 비화는 영토 분쟁, 슬라브 민족 간 내전 정도로 비춰지고 있고요. 나토군이 러시아에 근접한 지역까지 동진하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의 불만이 거세다라는 정도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슬라브 민족의 발원지인 우크라이나라든가 민족, 영토 이런 문제는 그저 수사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고 유럽연합에 들어가게 되는 것과 러시아의 안보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 내막을 최대한 간략하게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 갈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는 푸틴의 장기 집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독재 정치가 유지가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고, 푸틴이 장기 집권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시아의 부상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푸틴이 장기 집권을 하는 데 있어서 구소련 붕괴 후에 신흥 부유층으로 떠오른 올리가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이 신흥 부유층, 소위 마피아라고 불리던 계층을 푸틴이 직접 정적을 제거하고 협박하면서 길들이기에 성공을 했고요. 결국 푸틴의 측근으로 남게 됩니다. 이런 올리가르이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CIS 국가에 두루 영향을 주고 서로 연결고리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상당히 오랫동안 친러시아 올리가르히 마피아들이 정치와 경제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람들, 즉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이주한 사람들이 아닌 원래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자신들이 유럽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항상 유럽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에 가입하고 싶어 했고요. 나토에도 가입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가입에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되고요. 사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보다 투명한 시스템으로 개선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는 현재 사법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에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외교 전문지인 포린 팔러시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는데요.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크라이나의 민주화, 투명한 시스템이 정착하게 되고 우크라이나가 선진국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이것이 러시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과 유럽 가입을 경계하는 러시아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물론 안보에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독재자 푸틴과 이에 대항하는 민주화 운동가인 나발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발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푸틴의 정적으로서 푸틴의 비리를 폭로하고요. 비민주적인 장기 집권을 비판하면서 러시아 민주주의의 투사로서 활동하는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0년 8월 모스크바행 비행기에 올랐다가 독살로 여겨지는 테러를 당했습니다. 급하게 독일에서 치료를 받고 간신히 살았는데 귀국 후에 바로 구속되었고요. 2년 6개월 형을 받고 현재 러시아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엔워치가 주관한 행사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련된 상인 도덕 용기상을 나발리의 딸이 감옥에 수감된 아버지를 대신해서 상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민주주의로 공략하겠다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북한뿐만 아니라 비민주적인 모든 국가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대응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드리자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세계 곳곳에서 독재 정권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에 맞서 권리와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크라이나의 성공적인 민주주의가 러시아를 공략할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나발리라는 뇌관을 이미 심어놓은 상태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경계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러시아의 민주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시스템 이런 것들이 러시아에 도입이 된다면 푸틴이 암암리에 수행했던 뒷거래가 통하기 힘들게 되고요. 자신의 최측근인 올리가르이는 하나 둘씩 감옥에 가야 할 처지가 되겠죠. 이런 내막으로 봤을 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전쟁할 생각이 없다라는 말은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히려 유럽과 미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전쟁하기를 원한다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도 현재 러시아 입장을 생각해보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어쨌든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면전을 대비한 훈련에 돌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러시아가 군사를 우크라이나 흑해 쪽에 집결하지 않았으면 되지 않겠냐. 그런 문제가 아예 생기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하지만 러시아 푸틴의 임기는 2024년 5월까지고요. 레임덕을 고려해봤을 때 앞으로 2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즉 조만간 푸틴의 권력 유지에 관한 문제들이 도마 위에 오를 것이 분명하겠죠. 한편 푸틴 정권은 국민의 지지율을 반등시켰던 과거의 좋은 기억도 있는데요. 2014년 당시 크림반도 합병 직전 푸틴의 지지율은 60% 정도였지만 합병하면서 푸틴의 지지도가 80%까지 올라갔다는 사실이 있는데, 이런 사실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도록 푸틴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발발하고 미국과 나토가 개입을 한다면 푸틴도 결코 물러서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푸틴 입장도 참 힘든 것이 팬데믹으로 러시아 경제는 추락했고요. 민심도 좋지 않은 상태인데 현재 지지율은 50%대로 크림 합병 직전보다 더 떨어진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민주투사 나발리까지 활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마땅한 이슈가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푸틴의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러시아가 미국과 나토를 향해서 마냥 전쟁을 회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건을 기회로 중공은 미군의 공백을 대만을 공격하면서 미국의 허점을 찌를 수도 있겠죠. 여기에 북한까지 덩달아서 움직여준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한번 해볼 만한 겁니다. 좀 걱정스러운 일이지만 최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여러 지역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매우 좋지 않은 징조입니다. 그러면 미국과 나토는 왜 러시아를 괴롭히는가? 푸틴의 야망은 무엇인가? 이것이 전쟁을 하는 최종 목표겠죠. 앞으로 세계 경제의 축은 아시아가 될 것이라는 데는 세계 석각부터 경제 전문가들까지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시아는 러시아의 앞마당입니다. 요즘 러시아 수도를 극동으로 옮기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냥 소문이지만 만약에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고 중공이 민주화가 된다던가 좀 더 개방된 금융, 경제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이 극동지역 포함한 아시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크게 성장하게 될 텐데요. 팬데믹 이전에 20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아시아 GDP는 세계 GDP의 3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는 데는 반대하실 분은 안 계실 겁니다. 러시아는 이런 아시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천연자원, 우주과학기술, 군수산업 이런 것들이 넘치고 충분할 정도로 풍부합니다. 거기다가 북극이 현재 녹고 있죠. 북극 항로까지 제대로 돌아가게 된다면 러시아는 아시아의 물류까지 담당할 수 있는 정말 패권국으로 재등장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첫 단추가 과거 구소련 국가였던 카자흐스탄이라든가 우즈벡,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같은 이런 국가들을 재통합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2021년 12월 29일자 바로 지난달이죠. 무역통상정보 무역뉴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서방과 러시아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구소련 국가연합체인 독립국가연합 CIS 창설 30주년을 맞아 세력 공고화에 나섰다. 푸틴 대통령은 여러 방면에서 통합이 더욱 깊어졌다면서 소련 시절부터 지켜온 연대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고 공동 공급 고리와 공동 기업은 파트너로 운영되고 있으며 부가가치 사슬은 높은 수준의 협력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소련 같은 연방국가를 만들지는 않겠지만 그에 준하는 협력체제로 나가게 된다면 러시아가 아시아 패권을 장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아시아 패권과 관련해서 차후에 러시아와 중국의 충돌은 불가피하겠지만 푸틴의 계획대로 흘러만 간다면 러시아가 중국보다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을 대항할 옵션도 많게 되겠죠. 러시아가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서 보자면 이번 전쟁의 판돈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아프간의 미군 철수를 예를 들면서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모른 척할지도 모른다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었는데요. 현재 진행되는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미국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상황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여기서 푸틴이 만약에 실각을 하게 된다면 러시아 대륙은 어떻게 될까요? 동서양에 걸친 대륙을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와 더불어서 중국 대륙은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본다면 이번 전쟁의 수준과 규모를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역시 서둘러서 유사시를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줄을 잘 서야 되겠죠. 괜히 경제는 중국 이러면서 그쪽에 줄 섰다가는
정말 이번에는 큰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자, 최대한 간단히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뭐 10분 정도 분량이 나오는 것 같네요. 자, 부족한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